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절기상 하지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불볕더위는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6도, 경주 30도, 영덕 29도, 울진 2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았습니다. 제주도에 머물러 있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30에서 80mm,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인구수에 따른 국장급 기구 상한이 폐지되자 경주시가 7개 구구로 확대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또 경주시청을 구경주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인구수에 따른 국장급 기구 상한이 폐지돼 현재 5국에서 7국으로 확대합니다. 도시재생본부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해 환경녹지국을 새로 만들고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시민복지국을 신설합니다. 복지 예산이 우리 금년도에 추경 포함시키면 한 5,200억 가까이 됩니다. 복지 예산이. 그래서 복지국이 신설되어야 된다 판단하에 시민복지국을 신설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경주시는 장애인 시설팀 신설을 조직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무장애 도시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전문직 1명을 포함해가지고 또 전문직 팀장 그리고 직원 2명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경주시는 올해 말까지 중부동과 황호동을 통합하고 통합동 행정복지타운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행정통합타운 조성과 함께 경주시청 이전 계획도 본격화합니다. 구 경주역 부지에 경주시청을 이전하기로 하고 경주시는 부지 확보를 위해 예산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해도 2천억 이상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역 부지가 한 4만 7천 평이 되는데 우리 시도 빨리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역점을 두고. 한편 경주시는 야간과 휴일에 민원 서류 발급이 늘고 있다며 내년까지 모든 읍면동에 5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북도의회가 오늘 6월 정례회를 끝으로 12대 도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도정 질문에 이어 오늘 도의원들의 마지막 5분 발언도 대구 경북 양시도지사의 일방적 행정통합에 대한 질타로 채워졌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2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6월 정례회. 정례회 첫날 도정 질문부터 주요 화두는 단연 행정통합 문제였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 한 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대구 경북 두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은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가 위치한 예천과 안동 출신 도의원들이 잇따라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의 대안으로 경북 북부에 산하기관을 유치해 균형 발전을 깨야겠다고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에 실체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구 경북에 더 많은 예산 확보와 권한 위임을 잘 받을 수 있을는지. 섣부른 행정통합 논의 때문에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과 중학교 신설 및 각종 민간 투자가 아예 멈추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 출신 권강택 의원도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만 야기했다며 이번 논의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도청 신도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습니다.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경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신도시 안정화에 노력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안동시 의회와 예천군의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 흐름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가 잠정 확정된 가운데 경주시는 최종 결정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 도심 곳곳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 의결을 자축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시민들은 환영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오는 27일 최종 확정 이후 경상북도와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준하경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쟁도시 중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모든 게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경주가 마침내 해냈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늘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의과대학 설립, 포항역 교통환경 개선, 수소 특화단지 지정, 해수 담수화 시설 조기 건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등 국회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정책에 대한 추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스텍의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바이오 산업 연구 인프라를 갖춘 포항은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최적지라며 대통령에게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어제 대통령에게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과 포스텍 의대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는 23일 오후 6시 인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1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16, 17라운드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울산과 강원에 이어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는 포항은 지난 수요일 수원과의 코리아컵에서 체력 안배를 위해 아껴뒀던 정재희와 김인성을 투입해 인천 수비를 무너뜨릴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은 2부 리그 소속 수원 삼성에서 뛰던 베테랑 중앙 수비수 민상기를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해 수비 자원을 강화했습니다. 울진군은 이달부터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기 저상버스 석 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행합니다. 전기 저상버스는 디젤 차량 대비 50% 연료비 절감 효과와 소음과 진동이 적어 노령층과 환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경북 군단이 최초로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도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경북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등에 서식하며 일본 내염을 전파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주가량 일찍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일본 내염은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 모두 3건입니다.